내부까지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세팅을 했었을 때 약 3천만 원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따박따박 순월세 6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매나무 물건이 있어서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건물 보이시죠? 일단 지금 이쪽 건물도 있고 이쪽 건물도 있거든요. 건물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저쪽 물건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쪽 건물 물건이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소는 대전광역시 동구입니다. 가양동에 위치한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층에 일단 근린 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실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무려 166평입니다. 사실 대전 동구 쪽에서 166평의 토지를 가진 근린주택은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토지 평수가 굉장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물 면적은 무려 294평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굉장히 크고 토지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수익률 또한 굉장히 또 뛰어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감정가는 29억 정도 되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지금 20억까지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합니다. 외관도 너무 잘 지어놨어요. 창도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뽑아놨고 지금 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잘 쓴 걸로 보여지는데 이 물건은 22년도 10월 27일 날 준공된 물건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고 주차장 한번 보면서 내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지금 간판이 있어요. 이렇게 간판도 되게 좀 센스 있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주차장을 왔는데 필로티 주차장이죠. 지금 천장이 깨끗합니다. 이 22년도 10월 달에 준공된 물건이니까 그냥 준신축이 아니고 그냥 신축이라고 봐야 됩니다. 신축급이다 보니까 상태도 지금 굉장히 좀 깔끔하고요. 마감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토지가 아까 166평 정도 됐잖아요. 와, 엄청 큽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길게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더 있어요. 여기 더 있습니다. 여기도 심지어 주차 공간이고 이쪽 라인도 지금 다 주차를 또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지금 넓게 빠져 있습니다. 실면 같은 경우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실외기가 다 있죠. 이쁘게 또 붙어 있어요. 부부처럼 붙어 있습니다. 에어컨에 대한 옵션이 거실이나 방이나 좀 이렇게 나눠서 있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이 또 됩니다. 그만큼 또 신경을 써서 옵션을 또 넣었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 신경 써서 건물 또 지었다라는 또 반증이겠죠. 그래서 일단 측면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고 뭐 누수라든지 뭐 파손되거나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잘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0개 정도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곳에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잠겨 있는 곳들이 하나, 둘, 셋 지금 3개 호실은 현재 잠겨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화단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주차장이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퇴근 시간쯤 돼서 조금씩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을 보게 되면 좀 물자국 같은 게 있어서 봤는데 물 흔적은 없거든요. 아마 여기서 담배나 침을 좀 뱉어서 침 자국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여기에 또 물, 누수 같은 이런 흔적들은 또 지금 보이진 않거든요.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요. 이쪽에 이제 도시가스가 많이 몰려있네요. 아까 저쪽에 도시가스가 1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가구수가 일단 많다. 그러면 수익률도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웅장해지셔야 돼요. 그만큼 아, 이거 되게 좋은 물건이다. 월세 수익이 많이 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개 정도 잠겨 있어서 저쪽 한 3개 정도 잠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총 8가구가 지금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지금 문이 있는데 주출입구는 아닙니다. 뒤에 쪽에도 지금 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토지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입구도 좀 여러 개 만들고 창도 통창으로 해놔서 좀 넓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열리네요. 네, 그냥 이렇게 지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소방도 지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건물을 또 취득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소방관리자가 또 필요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소방안전관리 교육도 받고 또 진행을 또 해야 됩니다. 정출입구 지금 되어 있고요. 딱 들어오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이뻐요. 이뻐. 그리고 이쪽에 CCTV도 7채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타일 같은 경우 1층 같은 경우에는 뭐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렇게 1층 같은 경우가 파손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겨울철 여기 내부 온도와 밖의 온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 찬 바람이 또 들어왔을 때 여기 좀 깨져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깔끔합니다. 요건 조금 아니지 않나. 자개 이런 걸 좀 해놓으셨는데 저는 그냥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13인승이에요 5층 같은 경우에 지금 사무소로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504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501호부터 504호까지 지금 사무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사무실에서 물을 먹을 수는 있죠. 이렇게 물을 시키진 않죠, 보통.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냄새가 어떠냐면요. 누가 방금 씻고 나오셨어. 그쵸? 매니저님 맞죠? 샴푸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주거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1.5룸 2가구 그리고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층 지금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요. 501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룸이고요. 502호가 3룸인데 조금 작은 3룸입니다. 그래서 주인 세대처럼 큰 것 같지는 않고요. 503호가 지금 1.5룸 구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04호 여기가 지금 주인 세대로서 큰 3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문은 지금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주인 세대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건축물 대항상으로는 사무소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특징이 뭐냐면 타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페인트예요. 요즘 제가 좀 물건 추세를 보게 되면 요즘 오히려 또 신축들은 뭐 타일 말고 페인트로 또 하시는 곳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4층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 페인트예요. 근데 이걸 페인트를 밋밋하게 하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고 딱 페인팅을 다 뿌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401호, 402호, 그 다음에 403호, 404호, 405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총 5가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무소가 아니라 건축물 대항상으로 실제로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층은 5층이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3가구, 2룸 1가구, 3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층도 마찬가지고 4층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뭐 누수라든지 크랙에 대한 흔적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3층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3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304호고요. 이쪽에 쭉 길게 빠져 있습니다. 아까는 여기에서부터 끝났잖아요. 이만큼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지금 주인세대 3룸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5호, 6호, 7호입니다. 그래서 아까 5층 같은 경우에는 4개 호실, 4층에 5개 호실, 3층에는 지금 7개 호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도 보면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확인을 해봤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수리해야 되거나 하자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깔끔하게 있고요. 여긴 불과 반밖에 안 됩니다. 저쪽이 더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엄청 길죠? 여기도 보면 301, 302, 303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3층은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부 내역으로는 1.5룸 5가구, 2룸 2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원룸이 없어요. 제일 작은 게 1.5룸이고 1.5룸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임대 수요라든지 그리고 임대 세팅을 했을 때 수익률도 굉장히 높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2층도 남아 있습니다. 2층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거 너무 깨끗하다. 여기는 2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깨끗합니다. 지금 카메라에는 찍히진 않겠지만 3층과 동일하게 지금 7가구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여기 바닥이라든지 일부 좀 타일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간거 하나 없이 굉장히 좀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수익률적으로나 토지 면적이나 건물 크기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욕심이 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또 많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시기에 또 조금씩 또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 다가구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시기에 일반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내가 소액으로 좀 이런 통건물 감정가 거의 3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월세로만 한 3, 4년 정도 쭉 받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때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최종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전체적으로 임장을 했고요. 내부 공실이 또 확인이 돼서 내부까지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입찰하기 전에 내부를 이렇게 정말 쉽게 보면서
또 임장하고 입찰하고 촬영해서 유튜브까지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다가구주택 경매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주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촬영도 있긴 하겠지만 코칭반 수강생분들을 또 케어를 또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또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회 오셨을 때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세미나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옵션으로 지금 달려 있고요. 이 바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바닥이 지금 청소가 안 됐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집 들어가는데 신발 신고 가는 건 민폐 아니냐라고 하는데, 청소가 안 돼서 신발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 안 해주셔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TV도 지금 옵션으로 달려 있고요. 위아래 이제 북박이도 지금 세팅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창이 보통 되게 좀 작은 창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이제 또 신축이다 보니까 통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채광이 딱 잘 들어와요. 냉장고도 지금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드럼 세탁기도 되어 있고,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환풍기까지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지금 옵션으로 되어 있고, 위아래 지금 회색, 무광은 아니지만 유광으로 해서 세트로 지금 싱크대도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놀라시긴 이릅니다.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가 1.5룸이에요. 이제 여기는 거실,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방입니다. 여기 보세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스타일러입니다. 스타일러. 야, 스타일러가 이렇게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스타일러가 없어요. 지금 1.5룸의 옵션으로 지금 스타일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보이시나요? 에어컨이 또 있어요. 투룸이 아니에요. 1.5룸인데 거실, 방 다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외기가 2개 부부처럼 붙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 제가 얘기한 대로 에어컨이 지금 2대로 옵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예 청소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변기는 닫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청소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타일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요. 액세서리를 굳이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도 필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실이 별도로 지금 현재 빠져 있고요. 세탁실 공간이겠죠? 저쪽에 이제 드럼 세탁기를 놨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제 또 공간을 또 창고로 또 쓸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 내부에 제일 중요한 건, 복도에서도 우리가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는데 집 내부를 봤을 때도 뭐 누수에 대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로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요 23 타경 120357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가양시 동구 가양동 32-4번지입니다.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1층에도 상가가 있고 5층에도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은 다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66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294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감정가가 약 29억 정도가 되는데요. 한 번 유찰 돼서 20억 정도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확실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건은 22년에 사용 승인된 물건이다 보니까 신축급이죠. 수익률도 괜찮기 때문에 금액대가 아무래도 조금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겁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대출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또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물건의 위치를 좀 설명해드리면요, 도보 5분 거리 이내에 한국폴리텍 대학 대전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대전 보건대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2km 이내에는 대전대학교, 우성대학교, 한남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대학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다 대학교 상권이냐라고 또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쭉 봤는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좀 직장인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직장인 분들과 대학생 수요까지 같이 있다라고 하면 임대 수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 임대 수요 관련해서는 반드시 현장 임장 오셔서 임대를 얼마 줄 수 있는지, 임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파악하고 입찰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22년 10월 31일 날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인수할 권리도 없고 보증금도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구 구성을 설명해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상가, 사무소 포함해서 총 2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소매점 하나, 그리고 2층에 1.5룸 5개, 그리고 투룸 2가구고요. 그리고 3층 1.5룸 5가구, 투룸 2가구, 4층 1.5룸 3가구, 투룸 1가구, 3룸 1가구, 5층 사무소 1.5룸 2가구,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4개 호실의 근린주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의 월세, 시세를 좀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호가가 나온 거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룸은 22년 준공된 물건이 1000에 45만원, 투룸 22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0에 45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월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보증금을 1000만원을 줄이고 월세를 한 65만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룸 22년에 준공된 물건이 2000에 120만원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비슷한 면적의 월세 시세를 보게 되면 2000에 한 60만원 정도이긴 한데 월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1000에 65만원 정도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다 더할 때는 전부 다 만실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보통 대부분 다른 가구는 임대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다 만실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만실 기준을 말씀드리긴 하지만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위치가 좀 빠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공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은 따로 빼고 수익률을 분석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만실 기준으로 한번 수익률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금은 2억 7천, 월세는 1425만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0억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지금 금액대가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에 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한 번 더 유찰되거나 단독이나 한 2명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도 우리가 수익 분석을 해서 괜찮으면 최저가로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가 기준으로는 대출 90%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90%면 좀 무겁긴 합니다. 약 18억 3,800만 원입니다. 18억을 또 대출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압박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18억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 이 건물을 보고 대출을 18억 3,8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하지만 내가 이 감당이 가능한 대출 금액인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대한 내가 이자를 납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실제로 월세 수익이 얼마가 남는지,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억 3,800만 원에 이자를 5%로 계산했을 때 월 이자가 무려 755만 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연봉이 지금 1억이 후져 넘는 금액이 매달 이자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자, 이거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러면서 뒤로 가기 누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자가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월세가 1,425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1,425만 원에 이자를 제외하게 되면 수월세가 6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90% 대출, 18억 대출을 받고 이자가 755만 원이 나오지만 월세를 전부 다 만실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는 다 빼고도 순월세가 670만 원이 이 한 건물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기 호실이잖아요. 임차 세팅을 하게 되면 10년입니다. 10년.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게 변동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주택이다 보니까 1년 계약을 해도 6개월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1년 계약하다가 1년 계약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를 적정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다가구 주택이 굉장한 이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초기 투자금도 또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물건의 감정가가 29억입니다. 그래서 약 30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지금 90% 대출 받고 취득세 한 9,7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초기 투자금이 약 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30억짜리 감정된 물건을 취득세 9,700만 원을 냈는데 초기 투자금이 일단 3억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억이 적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이 감정가 대비 3억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매번 놀래요. 일반 매매 다가구 주택 한번 나온 거 한번 보세요. 20억? 18억 정도 물건을 일반 매매를 하려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5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일반 매매 5, 6억 들어갔고 할 바에는 저는 경매를 통해서 30억 가까운 감정가 나온 물건을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이제 초기 투자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보증금이 아까 2억 7천 정도 세팅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고로 여기 2억 7천이 금액이 너무 큰데요. 사실 가구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월세만 세팅을 해도 2억 7천이 회수가 돼요. 전세 참고로 안 놓은 겁니다. 뭐 물론 월세 좀 더 받고 보증금을 좀 낮추게 되면 보증금 회수 2억 7천보다 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호가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땐 2억 7천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결국에 나중에 세팅됐을 때 3,125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매직입니다. 마법이에요. 감정가 29억짜리 건물을 3천만 원을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명확하게 수익 분석과 대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지 되겠죠. 순월세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면요, 순월세 670만 원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실투자금 3,125만 원 하니까요, 수익률이 무려 257%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수익률에 대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건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월세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호가 나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감정가 약 30억 정도, 22년에 지어진 신축 건물, 토지 166평, 건물 약 3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여러분들이 초기 투자금 3억을 가지고 초기에 CS까지 다 납부하신 다음에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세팅을 했었을 때 약 3천만 원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매달 따박따박 순월세 67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좀 보여드렸다시피 옵션도 그렇고요, 건물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월세 관심이 있고, 내가 투자금이 많이 묶이지 않고 다른 투자까지 또 이어가고 싶거나, 사업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좀 만들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경매 많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